들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비디오들과 다르게 해결사 여러분께 간단히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엔팔에는 메이크나 제피어처럼 최소한의 코드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는 무료 도구입니다. 이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도 지난번에 로컬에 설치를 해서 사용했고요. 로컬에서 이것을 실행한다면 옵시디언 같은 로컬 도구와 연동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처럼 24시간 컴퓨터를 켜두지 않는 분들은 예약 반복 작업 같은 핵심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엔팔엔에서 호스팅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자니 메이크 제피어와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개인 클라우드에 엔팔엔을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는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비디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엔팔엔 서버를 구성하다 보면 세 번의 큰 고민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엔팔엔을 올려야 할까? 두 번째는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세 번째로 보안과 편의성 관련 고민입니다. 어디에 엔팔엔을 올려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택지들이 있고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알아봅시다. 저도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모조리 찾아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히도 쉬운 방법은 비싸거나 커스텀이 어렵고 조금 까다로운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 까다롭지만 가장 저렴한 방법을 끝까지 제대로 알려주는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쉬운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다양한 방법들과 가격대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클라우드 타입이란 사스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엔팔엔 버전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비디오를 녹화하는 시점에는 엔팔엔 버전 1.50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AI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는데 과거 버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소개드렸던 렌더입니다. 요청을 보내면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한 달에 $7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이 비디오에서 공짜 또는 연간 $7에 엔팔엔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클라우드 오션과 헤로쿠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의 크레딧을 주기도 하지만 무료 요금제가 없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엔팔엔에서 문서를 제공하니 궁금하면 직접 문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시도할 방법은 지금 소개할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저도 솔직히 전통 클라우드 벤더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삽질을 해왔으니 차분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세 클라우드 모두 무료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무료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간단한 자동화나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팔엔 공식 문서에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라는 도구를 이용한 설정법을 다루긴 하지만 저희를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구글의 공짜 컴퓨터를 신세지러 가봅시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셔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럼 여기 Create a VM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저는 Prettier Instance라고 지어주겠습니다. 프리티어를 지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US 웨스트 오리건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공짜로 빌려주는 싼 마이 컴퓨터를 골라봅시다. 이 버튼을 눌러 E2 마이크로로 변경합니다. 방화벽은 모든 HTTP 요청에 대해 열어줍니다. 디스크도 프리티어를 지원하는 디스크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일단 운영체제는 우분투로 하겠습니다. 디스크 타입은 스탠다드로 설정하고 용량은 프리티어 최대 한도인 30G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든 프리티어 인스턴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에 SSH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빌렸으니 엔팔엔 설치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봅시다. 우선 저는 도커를 이용해 엔팔엔을 설치할 것입니다. 쉘 스크립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도커가 설치되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비롯해서 이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은 아래 유튜브 설명란이나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설치를 마쳤으면 엔팔엔 설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이는 이 웹페이지는 엔팔엔 공식 도커 설치 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와 링크는 설명이나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엔팔엔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볼륨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도커 런 명령도 입력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도
준비됐고 엔파렌도 설치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구글 VM 탭에서 여기 외부 IP 주소를 가져다가 엔파렌이 실행 중인 5678번 포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주소창에 넣으면 접속이 되겠지요. 정말 쉽게 말해서 IP 주소가 건물 주소라면 포트는 건물의 층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접속이 되지 않네요. 앞서 엔파렌 설치 과정에는 3번의 멘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두 번째 멘붕입니다. 우선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방화벽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모든 프로덕트 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VPC 네트워크를 눌러줍니다. 나오는 창에서 방화벽 탭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란 특정 포트를 열거나 막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컴퓨터의 5678층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5678번 포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화벽 규칙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방화벽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추가해주고 아래에서 네트워크의 모든 인스턴스를 선택해줍니다. 방문자 주소는 모든 주소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TCP를 체크하고 방금 전 5678번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서 규칙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도해봅시다. 우리 건물 주소에 층수를 연결한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보안 경고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지만 이건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얼른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죠. 엔파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창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C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방향키 위쪽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입력했던 명령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이런 값을 추가해서 보안 설정을 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까지는 공짜였습니다. 방금처럼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앞부분까지만 소개드릴 생각이었다면 아예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핸들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만든 것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 보안 문제는 저희가 사용하는 연결 방식이 HTTPS 연결이 아니라 HTTP 연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보안 문제는 방화벽입니다. 방금 전에 방화벽을 해제했죠. 이건 쉽게 말해 해당 층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환경 변수를 추가해서 엔파렌 보안 설정을 우회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집 주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 주소를 숫자로 외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의미가 있는 주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구글 네이버 이런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IP 주소가 구글한테 받은 임시 주소라는 점입니다. 임시 주소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깔끔하게 해결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찾은 가장 저렴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디오를 그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선 첫 번째 HTTP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SL 인증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유료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무료로 SSL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도메인이 필요해서 돈이 들어가죠. 장점은 여러분만의 도메인을 한 달에 1,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메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IT로 해결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푸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가서 저희 집 주소를 복사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NS 그리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창으로 들어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네임에는 골뱅이를 넣고 IP 주소에는 방금 저희가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SSL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HTTPS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도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 주소를 외워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HTTPS와 함께 우리의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하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접속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건물 주소로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항상 구글 컴퓨터의 80층에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80층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80층에서 대기하는 비서를 만들고 80층에 온 손님을 5678층으로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비서 이름은 엔진엑스입니다. 이 명령어를 치면 엔진엑스가 설치됩니다. 이제 비서에게 해야 할 일을 부여할 겁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설정 파일을 엽니다. 이런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오신 손님이 80층으로 오시면 5678층으로 안내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의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X를 누르고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방금 입력한 내용을 비서가 읽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류가 없는 것 같으니 비서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럼 다시 nparen을 실행해 볼까요? 아까와 달리 보안 설정을 우회하는 환경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온 손님들만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아까 활짝 열어두었던 5678층 현관문을 다시 닫아보도록 합시다. VPC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서 방화벽 설정을 엽니다. 거기서 아까 등록해 두었던 방화벽 규칙을 제거합니다. 이제 5678층에는 곧바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웹후크 주소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nparen을 사용하다 보면 웹후크를 사용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웹후크 트리거 노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로컬호스트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호스트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80층의 비서가 웹후크 주소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작성한 내용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잠깐 nparen을 끄고 내용을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아까처럼 저장하고 나와서 테스트하고 엔진엑스를 재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nparen을 실행할 때 웹후크 URL이라는 정보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웹후크 노드에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웹후크 URL 값으로 입력한 주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웹후크 트리거 주소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웹후크 노드가 잘 트리거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가 변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주소는 계속 변화합니다. 이 주소가 바뀔 때마다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A 태그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고정 IP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정 IP 사용 비용은 월 5,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언급한 다른 SaaS를 사용하는 편이 낫겠죠.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DNS 기능을 이용하면 고정 I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측 상단에 내 프로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API 토큰 탭으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토큰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토큰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존 DNS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저와 똑같이 권한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리소스도 저랑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토큰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복사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다시 구글 컴퓨터에 가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주소를 이야기할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안정적인 DD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DD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라색 창이 나오는데요. 설정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인데 어차피 저희는 조금 있다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냥 OK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해서 DD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을 엽니다. 이대로 따라 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와 도메인 주소는 여러분 각자의 것을 사용해야겠지요. 자, 그럼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원래 작성되어 있던 주소를 엉뚱한 주소로 바꾸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주소를 바꾸었고요.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nparen을 실행해 주어야겠죠.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가끔씩 새로 고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상적인 주소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nparen도 접속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화면처럼 컴퓨터와 연결된 창을 닫더라도 nparen이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명령을 수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되고요.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명령어에다 /d를 추가할 겁니다. 이건 이 창이 닫혀도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여러 가지의 SaaS 선택지를 고려한 끝에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완전 무료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소개드렸지만 해당 방법은 보안과 편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비용과 노동을 더 들여서 도메인을 붙여주어 HTTPS 연결로 변경하고 엔진엑스를 사용했습니다. 고정 I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나믹 DNS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라이선스 관련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nparen은 페어코드 운동에 따라 독특한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저희가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여유가 없어 오픈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호스팅을 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코드 라이선스를 오픈소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요즘 꽤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오픈소스라고 불리는 라이선스와는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사 업무 처리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회사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해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 개인이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엔파렌을 호스적으로 엔파렌의 기능 그 자체를 판매하거나 유료로 사용자의 개인 키를 넣어 워크플로우를 구동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엔파렌 공식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왜 이런 라이선스가 나왔는지 역사를 정리해둔 글도 설명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정책을 바꿔 프리티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엔파렌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여러분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셨습니다.